문제를 풀어봅시다. 일단 여기 범위가 뭐냐면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이니까 저번 시간에 좀 복습했었던 저번 시간 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고차 방정식, 그 다음에 연립 방정식, 그 다음에 2차 부등식까지 범위가 포함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1번 문제는 우리 어떤 문제죠? 1번 문제? 고차 방정식 문제죠? 그죠? 그래서 1번, 1-1번은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2번도 인수분해해서 풀면 되겠고 3번은 뭐죠? 뭐냐 3번은? 1번에 3번은 뭐냐? 복 2차식이죠? 복 2차식 그죠? 그래서 뭐 1번, 2번도 4차 방정식 그 인수정리 통해서 조립제법 써서 인수분해하는 건데 잘 구했습니까? 2번까지 잘 구했어? 자, 3번은 무슨 문제입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A값 구한 다음에 조립제법 써서 인수분해해가지고 나머지 두 군을 구하는 거죠? 인수분해 안 될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나머지 두 군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3번 그렇고 4번은 뭐죠? 치환? 공통부분 치환? 자, 그럼 3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3번부터. 자, 일단 x 세제곱 다 풀어줄 테니까 자, 잘 보세요. 어디 부분에서 안 되는지. 이거 앞에 다 쉬운 것들이야. 여기 앞에서부터 이제 못 풀고 있으면 이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품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거의 한근이 마이너스 1이에요. 요거 쟤네도 똑같이 있는데 마이너스 1도 대입하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 되죠? 1 되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플러스 a가 돼서 0이다. 성립하겠죠? 없어지겠고 넘어가면 이 a가 오면 넘어가 마이너스 6 그래서 a는 마 3이 나옵니다. 마 3을 대입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3차 방정식이 나오게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얘를 조립제법을 쓸 건데 어차피 근이 마이너스 1인 거 아니까 조립제법을 마이너스로 씁니다. 당연하겠지만 뭐 마이너스 1 넣으면 근이니까 조립제법 그냥 곧바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하고 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3은 0이 나오면서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군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죠? 또 뭐 쓰라는 얘기죠? 근과 계수의 관계 쓰라는 얘기죠. 인수분해 안 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근 나왔고 여기서 알파랑 베타근 나온다고 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5가 돼서 서로 다른 두 군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안 되면 대부분 다 뭘로 넘어간다? 고생무식 변형을 쓰기 전에 근과 계수관계 써서 고생무식 변형합니다. 4번 4차 방정식 중에서 공통부분 치환하는 거죠? 원준이 형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해야 되니까 뭐끼리 먼저 정비해야 돼? 4번 x-1이랑 x 플러스 3 그래서 이제 x-1이랑 x 플러스 3 공통부분 나오는 문제죠? 그죠? 기억하나요? 풀었어? 자 5번은 내가 월요일도 좀 해줬는데 이거 오메가 기억나? 이거 오메가 세제곱은 몇이다? 이거 인수분해 하면은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은 0이어서 이렇게 인수분해 돼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고 여기서 허분 중에 하나가 오메가여서 나머지 하나는 오메가 바가 돼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요거 쓰는 문제가 되겠고 요 밑에 바로 집어넣으면 오메가 문제 중에서 제일 쉬운 거예요. 자 이거 뭐로 바뀌냐? 오메가 50 거듭제곱 뭐로 바뀌어? 응? 왜 안 나와? 빨리 이거 3으로 나눠가지고 나머지가 바뀐다고 했잖아.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하죠 여기서 이제? 오메가분의 1 제곱 마이너스 2로 바꿔야 돼요. 자 요거를 이제 오메가 이게 제곱이 돼 있는데 차수를 최대한 낮춰보세요. 낮춰보면은 요거를 오메가 제곱을 뭐로 바꿀 수 있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를 이제
바꿀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오메가 나눠요. 오메가로 뭐 나눠요. 나눠가지고 해도 되겠고요. 예를 들어 오메가로 나눠가지고 오메가 플러스 나누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나누면 값이 바뀌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오메가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오메가를 곱해주고 얘를 오메가 나눌게요. 오메가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오메가 세제곱분의 1 되겠죠? 자, 여기는 오메가로 나눴고 여기 오메가 곱해준 거예요. 1을 곱해준 거죠. 나누고 그러니까 오메가 분의 1을 해주고 오메가는 따로 곱한 거야. 1을 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메가 분의 1을 해주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1이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가 되겠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넘어가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답은 이제 5번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일단 오메가 나눌 때 오메가 곱해줘야 돼요. 이거 그냥 함부로 나눠주면 안 됩니다. 값이 바뀌어요. 그래서 항상 곱하기는 1을 해줘야 돼요. 곱하기는 1을 해줘야 돼요. 아무렇게나 막 하면 다 틀립니다.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이걸 분수식으로 만들어도 돼요. 봐봐, 이거를 오메가로 나눠. 오메가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곱셈공식 변형으로 가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오메가 곱하고 놔도 되지만 요거 통해서 곱셈공식 변형으로 가면 이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의 제곱에서 1을 빼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요렇게 이제 오메가 나눠서 곱셈공식 변형으로 가도 뭐 엄청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오메가 문제 3차 방정식에서 오메가 문제가 되겠어요. 뭐 어려운 오메가 문제는 아니에요. 뭐 이런 게 이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풀어주는 겁니다. 자, 6번 문제는 넌 못 알아듣겠냐? 자, 6번 문제는 고차 방정식의 활용이에요. 뭐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올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앞장에서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식은 어떻게 되죠? 6번 문제 고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xcm 정육면체인데 자, 원래 x였는데 가로가 어떻게 됐냐면 줄였어. 가로가 x 빼기 2고 세로가 x-1이고 높이만 늘렸어요. 높이만 x 플러스 2로 했더니 그 부피가 다 곱하면 되죠? 부피가 10이 되었다. 이거 학교 거예요? 응. 맞아요? 교과서는 아니고 교과서 교사용에 있는 중단원 평가. 교과서랑 똑같은 교과서는 아니에요. 교과서 말고 미래엔 나오게 되는 교사용에 있는 중단원 평가예요. 자, 요게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때려 맞춰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맞추냐면 얘를 인수분해 소인수분해하면 이게 2 곱하기 5거든요. 그럼 1도 있는 거예요, 느낌에. 1, 2, 5. 이런 식으로 이제 가용이 높은 거지. 답이 1, 2, 5. 제일 작은 게 뭐야? 1이고, 2고, 얘가 5의 확률이 높은 거죠. 3 집어넣으면 되네, x에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때려 맞춰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아내면 됩니다. 뭐 굳이 뭐 이렇게 다 전개해서 풀 필요 없어요.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 여기까지가 고차 방정식 문제고요. 그 다음 장으로 가면 이제 무슨 문제로 바뀌냐면 연립 방정식 문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연립 방정식 문제는 크게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연립 2차 방정식이 3가지예요. 1차식, 2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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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대칭형. 그러니까 7번에 1번은 뭐 과거를 좀 해석해 보면 연립 2차 중에서 어떤 문제가 되는 거냐면 1차, 2차가 되어지는 연립 2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y 대신에 y는 x 플러스 2니까 요거를 y 대신에 대입해서 소거해서 만드는 제일 쉬운 문제죠. 이거 뭐 맞으라고 내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럼 이제 x제곱이고 플러스 3x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2x가 되겠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돼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은 0이어서 x가 뭐가 나온다? 마3이 나오고 x가 또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x 마3 나오면 일단 집어넣어서 y값 구해요. 마3이면 y는 마1. 첫 번째 해. 두 번째 x가 1이면 y는 3. 이렇게 해가 두 쌍이 나옵니다. 2번도 같은 문제죠? 2번도 뭐 대입법을 통해서 푸는 문제니까 7-2번 안 풀어줄게요. 뭐 이런 문제들은 이제 맞으라고 주는 겁니다. 어떤 문제 유형인지 보세요. 지금 연립방정식 문제. 그러니까 백양도 뭐 엄청나게 어렵게 낸다고 해서 뭐 앞장부터 다 어려운 걸로 깔아주냐 그러진 않아. 앞장은 뭐 주죠? 평이한 문제를 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애들한테 또 꿈과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다 어려운 거 주면 그냥 첫 장부터 다 멘탈 붕괴돼가지고 이거 뭐 어떡하냐. 그러니까 앞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수학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제일 바보 같은 놈들이에요. 어떻게 공부를 하냐? 단원이 있잖아. 어떤 단원은 공부하고 어떤 단원은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장 멍청하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보통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공부를 해서 많이 못할 것 같아. 그럼 전체 단원을 가장 기본적인 것만 공부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깊숙하게 들어가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냥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만 전 단원으로 공부를 해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야지만 기본적인 것만 해놔도 다음에 내가 공부를 이렇게 어떤 단어를 다 버렸어. 어떤 단어를 다 버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만 공부하고 어떤 단어를 버리잖아?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시험 점수도 별로 잘 나오지 않겠지만 그 다음에 연결돼서 다음 거를 공부할 때 완전히 빈대가 있잖아. 이해가 전혀 안 돼.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애들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 공부를 많이 할 거면 상관이 없는데 집에서 책 한 번 안 펴본다. 뭐 이런 천재가 아니면 어차피 뭐 거의 점수 좋게 나올 때 어려운데 얇게 공부를 다 하는 거야. 기본 개념하고 기본 개념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거야. 이게 가장 무난하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공부를 안 할 때. 그 다음에 그게 한 바퀴 기본적인 건 다 맞았어. 그러면 그 다음 난이도 거를 공부하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요. 이 가장 기본적인 난이도 공부하는 건 시간이 얼마 안 걸릴 수 있는데 여기를 공부하면 상당히 많이 걸려요. 심화로 가잖아요? 훨씬 많이 걸려요. 그래서 심화 문제를 한두 세 문제 맞는다는 게 뭐 공부량을 뭐 한 배, 뭐 1.2배 하면 맞냐 이런 게 아니에요. 심화 문제를 맞으려면 공부량이요 거의 안 하는 애들의 10배 뭐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최소.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지만 이게 뭐 등급이 하나 올라가고 막 두 문제 더 맞고 그러는 거야. 기본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야. 원래 어려운 거야. 그래서 수학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공부를 훨씬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8번을 봅시다. 8번을 보면은 이제 해를 이렇게 줬는데 해를 줬죠? 그래서 이 문제도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얘도 뭐 1차식하고 뭐가 나왔죠? 지금 보니까 2차식이 나왔죠? 그래서 얘도 위랑 똑같은 문제예요. 대입법을 통해 가지고 해를 구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러 개 나오는데 그중에 최단값 찾아가는 거니까 대입법 씁니다.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어요. 학교 시험 문제 맞으라고. 그래서 y 대신에 이제 뭐 대입하면 되는 거죠? y 대신에 4x-1 일단 다 대입해요. y 대신에 4x-1 대입합니다. 이렇게 푸는 거죠. 가장 쉬운 연립 2차 방정식이고요. 제일 쉽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보게 될 연립 2차 방정식이에요. 제일 쉽지만. 그래서 여기가 x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16x제곱이 되겠고요. 여기는 플러스 4x가 되겠고요. 제곱하면은 16x제곱 곱해서 2배니까 마이너스 8x 플러스 1 빼기 13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고 최고차항은 x제곱 하나만 남고요. 2차항은 4x랑 마이너스 8x니까 마이너스 4x 남겠고요. 상수항은 1 빼기 13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웬만하면 인수분해 되게 줘요. 왜냐면 너무 계산이 복잡하게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x 빼기 6, x 더하기 2는 0이 돼서 x값이 뭐가 나온다? 두 개가 나와요. 6 또는 x는 마이너스 2. 6일 때 y는 몇이냐? 대입하게 되면 6, 4, 24에서 1 빼니까 23이 되는 거죠. 또는 y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마 8에서 마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베타, 요 XY 더한 거의 최대값은 뭐가 되겠어요? 당연하겠지만 얘가 최대가 되겠죠? 아니요? 몇이 되죠? 최대값? 29가 되겠죠? 여기는 최대, 마이너스 11인데 누가 더 커? 얘가 크잖아. 얘가 최대값이 되겠죠. 누가 보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문제. 연립 2차 방정식에서. 두 번째. 연립 2차 방정식에서 이제 2차식 나오는 경우가 나와요. 자, 그게 몇 번이다? 그게 9번입니다. 연립 2차 방정식에서 2차식 나오면 한 개가 무조건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9번에서 보시면요. 잘 보세요. x제곱 더하기 xy는 6. 가고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2xy 마이너스 3y 제곱은 0. 그래서 이쪽이 인수분해가 돼요.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2차식. 이게 이제 2차식 꼴이에요.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잘 볼 일이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쪽이 보통 0인데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뭘로 인수분해가 되냐? x 플러스 3y랑 x 마이너스 y로 인수분해가 돼서 얘랑 얘 두 가지로 나누어서 대입법을 통해서 연립 2차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얘도 뭐 어렵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x 더하기 3y가 0이다 그래서 y는 뭐가 되는 거냐? 첫 번째 y는 이게 0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x가 되는 경우. 두 번째 y는 뭐가 되는 경우? x가 되는 경우. 나눠가지고 얘가 0이 되면 얘가 0이 되면 얘가 y 대신에 넣어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에다가 y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1 x를 집어넣고 6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x제곱이니까 3분의 2 x제곱은 6이 되겠고요. x제곱은 2분의 3을 곱하니까 9가 돼서 x는 뿔마 3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 개가 나오죠. x가 만약에 3이었어. y는 몇가 되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x가 마3이었다. y는 뭐가 되냐? y는 1이 되는 거죠. 일단 여기서 두 쌍이 나와요. 또 여기서 나옵니다. x 넣어요. 그럼 x제곱 더하기 x제곱은 6이니까 x제곱은 3이 됩니다. x는 뭐가 나오냐? 두 개가 나와요. 플러스 루트 3이랑 마이너스 루트 3. y도 똑같아요. 자, 이렇게 네 쌍이 나오겠고요. 이 중에서 양수 xy 순서상. 양수 xy는 누구밖에 없냐? 얘밖에 없어요. 양수 xy 순서상 얘밖에 없어요.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얘밖에 없으니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예요. 제곱해서 더하래. 제곱하면 3. 제곱하면 3이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3 더하기 3이 돼서 몇이 된다? 6이다. 그래서 2차식은 한쪽이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것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쉬운 문제죠, 사실. 전혀 어렵지 않은 거고. 연립 2차 방정식에서 이 두 가지 1차식, 2차식과 2차식 나왔는데 틀렸다. 나한테 진짜로 쳐 맞아야 됩니다. 이거는 맞으려고 준 거에 틀린 거예요. 이거는 조금만 연습하면 누구나 맞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틀리는 거는 용납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냐, 도윤아? 너무 어렵냐? 네, 아니요. 이거 맞을 수 있겠지, 연습하면 누구나. 연습을 하면 맞을 수 있어요? 아무리 쉬워 보여도 한 번도 안 풀어보면 못 풀어요. 진짜요. 저희가 풀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0번 연립 2차 방정식 문제 중에서 이거 맞은 사람 있어요? 자, 얘가 오직 한 쌍의 해. 얘도 셈에 있어요. 이 오직 한 쌍의 해를 어디서 봐야 되는 거냐? 미지수를 소거시킨 다음에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한 쌍의 해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미지수 하나 없애. 그러니까 y를 만약에 없애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이렇게 넣어요. 그럼 얘가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되죠? 2차 방정식이 되지. 이때 얘가 근을 하나 가지면 되는 거야. 중근을 가지면 되는 거야. 이 상태에서는 오직 한 쌍 해라고 하니까 풀기 어려웠지만 y 소거시키고 x만 봤을 때는 얘가 해를 하나 가지면 되는 거야.
그러면 판별식을 쓰면 되는 거죠. 0이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4 넘어가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는 0.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나오겠고 이렇게 없어지면 플러스 4x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a는 0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0이 돼서 판별식이 0이다. 짝수 판별식을 쓰게 되면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는 0이 나와서 a는 몇이 된다? 4가 된다. 얘가 중근을 가지면 y도 당연히 하나만 나오겠죠. 그래서 한 쌍해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도 쉬운 문제예요. 여기 이 앞에 한 장 자체는요 잘 못 풀었다 반성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되게 쉽게 풀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사실 여기 지금까지. 자, 11번도 어떤 문제죠? 두 자리 정수가 있다. 그래서 얘도 두 자리 정수가 있다. 11번 10의 자리가 x라 두고 1의 자리를 y라고 둡시다. 이렇게. 그죠? 각 자리 숫자의 합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74이고 처음 정수는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 바꾼 정수는 10의 자리가 y가 되겠고 1의 자리가 x가 되니까 얘는 뭐가 되죠? 10x 플러스 y라 나타낼 수 있겠고 얘는 뭐라 할 수 있죠? 10y 더하기 x라 할 수 있으니까 얘하고 얘를 더하래요. 둘을 더하래요. 그러면 10x 더하기 y 플러스 10y 더하기 x를 했더니 몇이라고 했냐면 132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여러 가지로 풀 수가 있는데 이게 11x 더하기 11y이기 때문에 11로 약분하면은 12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두 가지로 풀 수 있어요. 연립 형식에서 대칭형 기억나요? 대칭형? 대칭형 기억나나요? 대칭형? 바꿔서 풀 수 있다고? 그래서 대칭형 문제 같은 경우에가 더한 것과 뭐를 구하는 거죠? 곱한 거.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곱한 거로 나타내면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가 74인데 얘가 12의 제곱이니까 144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70이니까 xy가 몇이 나오냐면 70이 되려면 이게 3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로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35. 자, 얘를 근으로 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요. 거꾸로. 근각의 성질 거꾸로 써서 t 마이너스 5하고 t 마이너스 7로 되면서 근이 두 개가 나와요. 5하고 7. 대칭형이기 때문에 x가 5, y가 7도 되는 거고 대칭형이니까 x가 7, y도 5가 됩니다. 대칭형에서 x 두 개 나와요. 답은 그렇기 때문에 답은 57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다? 75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이제 주는 거죠. 문제를. 뭐 이렇게 늦게 옵니까? 뭐 7시에 뭐 하려고 하는데 맨날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대체 뭐 집이 너무 멀어? 어? 야, 이 정도면 무슨 뭐 거의 그 뭐야? 뭐 타고 오는 거야? 응? 뭐가 이렇게 늦게 옵니까? 자, 12번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봅시다. 12번 문제. 이제 연립 방정식까지 끝났어요. 여러 가지 방정식이 끝난 거예요. 그다음 이제 뭐로 넘어갔죠, 드디어? 부등식으로 넘어갔죠. 부등식 중에서 몇 차 부등식이죠? 12번은? 1차 부등식입니다.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서 해를 찾는 거죠. x 플러스 a는 2x 마이너스 1보다 커나왔다. 4x 마이너스 3은 6x보다 작다. 그래서 공통된 해를 찾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넘어가면
x고 넘어가면 a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x는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넘어가면 2x가 되겠고 마3이 되겠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다. 공통된 범위를 찾아요. 찾았더니 뭐가 나왔다? 이거 얘가 뭐가 나왔다? 이렇게 나오겠죠. 사실은 뭐 a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크고 공통된 범위가 뭐 이렇게 a 플러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겹치는 부분이 아마 이렇게 쳤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겹치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해서 아마 이렇게 해가 나왔을 텐데 그 해가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요렇게 해가 나온다 그랬어요. 아주 쉬운 문제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된 거죠? 3이 된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1이 3이기 때문에 a는 몇이 된다? 2가 되는 아주 쉬운 문제. 지나가던 강아지도 풀만한 문제죠. 여기까지가 이제 쉬운 문제로 출제를 한 거고요. 요 뒤에서도요, 생각보다 문제들이 되게 쉬워요. 여기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쉽거든요? 이걸 잘 못 풀었다. 열심히 공부해. 남은 기간 동안에 미친듯이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시간은 없으니까. 자, 절대값 두 개 있는 1차 부등식인데 요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절대값 하나짜리도 연습하셔야 되겠고 기본 개념들 중에서 절대값 두 개 있는 게 나온 것 같아요. 뭐 두 개 있는 거 심심할 때마다 나와요. 자, 나눠서 푸는 거 무조건 연습해야 되겠고 2배의 x 더하기 1 절대값 빼기 3배의 x 빼기 2의 절대값 1보다 커나 같다. 그래서 얘가 이제 부호가 언제 바뀌냐? 언제 바뀌죠? x, 시리즈값을 나누는데 얘는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부호가 바뀝니다. 얘는 뭐를 기점으로 바뀌죠? 1을 기점으로 부호가 바뀌죠? 2일 때 0이니까 마이너스 때 0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과 2를 기점으로 해서 나눕니다.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절대값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자, 첫 번째 영역부터 갑시다. 첫 번째 영역은 뭐냐? x가 뭐보다 작은 영역이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영역이에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첫 번째 영역. 자, 그 얘기는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게 들어가는 건데 얘가 뭐가 되죠? 들어가면 음수가 됩니다. 얘도 음수가 돼요.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요. 나올 때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x. 얘도 나올 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얘도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니까 또 플러스로 바꿀게요, 그냥. 플러스 3x,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탈출시키면. 그래서 x가 되겠고요. x가 나오겠고요. 여기 마이너스 8을 넘어가면 플러스 8이니까 x는 9보다 크거나 같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죠. 잘 보세요. 1번 영역인데 일단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서만 볼 건데 x는 뭐가 나왔어? 9보다 크거나 같대. 그 9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 공통된 범위가 존재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1번 영역이라고 지금 벌써부터 제한 조건을 걸어놓은 거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라고 했는데 그때 해는 뭐가 나왔다? x는 9보다 크거나 같다 나왔으니까 공통된 범위가 없어서 여기 부분에서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영역. 여기 있을 때 마이너스 1보다 x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0 같은 거죠? 0 같은 거다 대입하면 얘는 양수니까 그냥 나와요. 얘는 0 대입하면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니까 아까 플러스 바뀌어요. 플러스 3x 마이너스 6은 1보다 크거나 같다. 5x는 마사가 넘어가면 플러스 하니까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고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고 이게 해요. 그럼 여기 두 번째 영역에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공통된 범위니까 여기가 해가 됩니다. 두 번째 영역에서. 왜냐면 요 사이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만 나오는 근을 채택해야 되기 때문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해도 요 사이에 요 범위 내에서 나오는 것만 근이니까 1부터 2까지가 근이 나옵니다. 나눠서 푸는 거 뭐 다 해줬었고요.
영상도 뭐 엄청 많아요. 연습 엄청나게 하라고 했고요. 이거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나눠서 푸는 거. 고등학교 때 가장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보다 커나 같을 때, x가 2보다 커나 같을 때, 그럼 얘도 양수, 얘도 양수입니다. 그냥 다 튀어나옵니다. 양수로. 얘는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6.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x가 되겠고, 넘어가면 플러스 8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7이 되겠죠? 플러스 8이니까. 자, 그 다음에 x는 그러면 뭐다 작고 나왔다? 7보다 작고 나왔다. 세 번째 영역에서 해는 뭐가 나오냐? 7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당연했지만 여기 세 번째 영역에서 공통된 법이니까 이렇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칠해지겠죠? 정보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 1, 2, 3에서 나왔던 해들은 공통된 법의 해들을 합쳐요. 합치면 결론은 뭐가 나오냐? 1부터 7까지. 그러니까 이거의 범위는 1보다 커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뭐냐? 여기다가 그런 수들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이 부등식이 참이 된다는 거야. 대입해보세요. 2 같은 거 대입해도 참이 되고 7을 대입해도 참이 되고 5를 대입해도 참이 돼요.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 있는 x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게 만족하는 부등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둘 다 부등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7 빼기 1하고 1만 더해주면 돼요. 둘 다 들어갔기 때문에. 답은 7개가 나옵니다. 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정수 7개 나와요. 절대값 포함된 것들은요, 아마 출제될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시험 때. 연습해 놓으세요. 뭐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절대값 포함된 1차 부등식이 제일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냥 1차 부등식보다. 절대값 포함된 1차 부등식이.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프린트본 갖고 오라고 했는데 갖고 왔냐? 유준혁? 다 갖고 오세요.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제 너도 뭐 받은 거 다 가져와.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랑 여러분 프린트물이랑 그 다음에 뭐 센에서 봐서 선생님이 최대한 그 뭐지? 머리카락 행렬 아직 안 나간다 보죠, 시험 보면. 아직 안 했겠죠. 그러니까 반하고 안 써. 야또? 어떡? 아니요, 지금 못 드려요. 네. 지금 받아야 돼요. 박수 줘. 일단 뭐 내가 다음 주쯤엔 예상 문제를 조금 고르려고 하니까 뭐 백양, 그 다음에 여기 화정, 그 다음에 백양 화정이 뭐 거의 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또 있나요? 뭐 성사가 있긴 있겠죠, 화목토반에는. 그 정도? 이제 국제고등학교들이야 뭐 나올 게 다른 게 정해져 있어서. 자, 일단은 14번부터 볼게요. 14번부터는 뭐로 넘어갔다? 우리 하율이가 좋아하는 몇 차 부등식이다?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이다. 이거 그래프가 제일 어렵게 나올 확률도 있는데 쉬운 것들은 또 쉬워요. 자,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정수. 자, 이거 인수분해하면 x-4, x 플러스 1이니까 이게 아래로 볼록하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과 몇 점이 어디서 만나죠? 4하고 1이요. 마이너스 1이죠? 예, 0 될 때니까 이렇게 됐는데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넣으면은 어디가 나와야 되죠? 여기가 나와야 되죠, 여기. 요런 x값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요렇게 범위가 나와야지만 넣으면 음수 나오는 거죠. 근데 요거를 만족하는 해가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부터 x는 4까지가 됩니다. 이 그래프로 부등식 푸는 거죠. 들어본 적 있어? 들어본 적 있어? 2차 부등식? 자,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모든 정수 x값의 합은 마이너스 1, 0, 1, 2, 3, 4인데 여긴 다 없어지죠? 더하면 2, 3, 4만 더하면 되니까 다 뭐가 된다? 9다.
모든 정수 x값 합은 9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우동식 문제 그래프로 푸는 거 뭐 쉬운 거 나올 거예요. 다 어려운 것만 나오진 않을 거라는 거지. 하율아, 저런 거 나오면 맞을 수 있냐 없냐? 있어요. 이것도 못 맞으면 너무 슬픈 이야기죠? 모르지, 뭐 그땐 했는데 또 시간 지나가지고 한 번도 공부 안 해서 또 잊어버렸어. 머릿속에서 또 바람과 같이 지우개가 또 지워가지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지우개가 있기 때문에 막 지워버리죠? 공부했던 것들이. 아닌가요? 자, 15번 볼게요. 이번엔 거꾸로 가는 겁니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보다 작을 때 요거의 해가 1부터 x가 3일 때 요게 해입니다. a, b를 구하여라. 자, 이거 거꾸로 가는 거죠? 2차 부등식 문제인데 해가 주어졌을 때 이거 어떻게 돼야 돼? 작은 게 1부터 3까지면은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요게 y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돼야지만 작았을 때 1부터 3까지 범위 나오는 거니까 요게 이제 뭐가 된다? 요 방정식의 근이 된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근이 바로 1하고 3이기 때문에 근거계승계에 써서 1 더하기 3은 마이너스 a 1 곱하기 3은 b가 된다. a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겠고 b는 3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더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얘도 이제 쉬운 문제고요. 2차 분식은 거꾸로 주어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6번을 볼게요. 16번. 자, 요거의 해가 하나뿐이다 라고 했어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드디어 이제 문제다운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16번부터 조금 문제다운 문제 16번부터 아주 쉬운 것만 나오다가 자, 얘가 해가 x가 2뿐이다. 자, 이렇게 x가 2만 되려면 이 그래프 모양 어떻게 되느냐? 하여라. 요거에 만족하는 해가 2만 된대. 그래프 모양 어떻게 되냐? 저거요. 접해요. 위로 블록이 아래로 블록이야. 아래로 불러. 이렇게 돼? 아래로 블록이야? 둘 다네. 하나만 야, 이거를 만족하는 게 딱 하나만 나와야 돼. x가 2일 때만 나와야 돼. 자, 이렇게 돼버리면 다 만족하지. 모든 애가 나오지. 모든 실수지, 근이. 왜냐면 뭐 너도 0보다 커 나왔잖아. 어떻게 돼야 돼, 그래프 모양이? 요렇게. 그래야지 0이 등호일 때 하나 나올 거가 돼야지. 등호일 때 하나.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0보다 큰 건 없잖아. 0일 때 딱 하나 나오고 0보다 큰 건 없으니까 근이 하나만 나오는 거야, 이럴 때만.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뭐가 되는 거냐? a가 음수가 되겠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2의 제곱이 되는 거지. 요 식이. a는 음수가 되겠고. 그러니까 요게 해가 x2 뜨면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 거야. a가 음수고 저희가 뭐가 된다? x-2의 제곱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의 부호를 찾으라고 했는데 자, 해보세요. a는 일단 음수야. 그 다음에 요거를 통해서 요거 전개해 볼게요. 요거 전개하면 a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니까 이렇게 돼요. a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4a가 되니까 b는 뭐가 되냐? b는 마이너스 4a c는 뭐가 되냐? 4a가 됩니다. a가 음수잖아. a가 음수니까 b는 뭐가 되겠어? 마사를 곱하니까 마마니까 뭐가 되냐? 그러세요. 플러스, 여기도 B 플러스예요. 자, A 음수예요? 그럼 C도 뭐다? 마이너스요. 음수라고요. 여기 답이에요. 몇 번입니까? A 음수, B 양수, C 음수. 뭐예요? 음양음 뭐예요? 없어요? 음양음 없어? 2번 아니야? 답은 그래서 2번이 나오겠습니다. 2차 분식 문제에서 이제 드디어 아주 조금 어려워지게 바뀐 문제인데 쌤 문제보다 훨씬 쉬워요. 쌤에 있는 문제들은 훨씬 어렵습니다. 여기 되게 쉬운 문제가 갖다 놨어요. 자, 17번. 드디어 17번.
자, 17번에서 2차 함수 fx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fx는 뭐가 되냐? fx는 이렇게 돼요. x축과 어디서 만났죠? 마이너스 1과 2에서 만났으니까 x 플러스 1을 인수로 바뀌었고 2가 근이니까 x 마이너스 1을 근으로 바뀌었고 최고차항이 a입니다. 이게 fx예요. 근데 a가 아래로 블록이니까 a가 양수라는 거를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지금 그래프를 보고서 fx를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래프를 보고서 fx를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어야 돼. 아래로 블록이고, 마이너스에서 만나고, 2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f의 3분의 x 마이너스 2k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이거의 해가 마이너스 5부터 x가 다까지래요. 이거의 해가. 자, 이때, 자, 잘 보세요. 풀 때, 자, 일단 f의 3분의 x-2k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x 자리에 뭐만 집어넣으면 되냐면 3분의 x-2k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f의 3분의 x-2k를 구하고 싶으면 x 자리에 있는 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x 자리에 넣으세요. 이렇게. x 자리에 3분의 x-2k 집어넣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3분의 x-2k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3을 빼낼게. 3 빼고 여기서 3분의 1 빼낼게요. 3분의 1을 빼내면 3분의 1 빼고 3분의 1 빼면 9분의 a가 될 겁니다. 여기 3 곱해줘요. 3 곱하면 x-2k 플러스 3이 되겠고요. 3 곱하면 x-2k 마이너스 6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3은 3분의 1 빼고 3분의 1 빼고 3 곱해줬어요, 안에다가. 그럼 요거는 2차 함수인데 얘가 이제 너무나 작거나 같은 거야. 생각해보세요, 그냥. 얘 근이 뭐냐? 언제 x 만나냐? 요 x가 언제 때 만나냐면 2k-3일 때. 또는 언제 만나죠? 2k 플러스 6일 때 만납니다. 2k-3일 때 이거 0되죠? 2k 플러스 6일 때가 0되죠?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요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이야. 왜냐면 a가 양수잖아. 9분의 1도 양수예요. 최고차항이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인데 x가 x축과 언제 만나냐면 2k-3하고 2k 플러스 6 때 만나요.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아래로 블록이 되면서 요 그래프야 지금. 요 그래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그래프가 되겠고 언제 만나냐? 이때가 2k-3이고 이때가 2k 플러스 6입니다. 그래서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이 아래 부분이 되는 거니까 이때 해는 뭐가 나온다? 2k-3보다 x는 커나 같고 2k 플러스 6보다 작거나 같다가 해가 나온다는 거지. 이거의 해가. 근데 그게 뭐였어? 마이너스 5하고 이게 뭐였어? 4였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해가 마이너스 5랑 4였다. 4해가 됐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문자 쪽에서 구한 거고요. 이거 해가 이렇게 주어진 거야. 그래서 2k 플러스 6이 4에 결론은 2k는 뭐가 나오냐? 넘어가면 마이너스 2니까 k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5 나와요. 동시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2차 우등식에서 요 유형도 있어요. 셀에 있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있어요. 셀에 없는 웬만한 유형들이 다 있어요. 셀에. 그러니까 셀을 완벽하게 풀 수 있으면 내가 봤을 때 B스텝까지만 완벽하게 풀잖아요. 아무리 못 봐도 2등급이에요. 아무리 못 봐도 여러분들이 셀을 요즘 친구들이 공부를 잘 안 하니까 C스텝까지 다 풀잖아요. 100% 1등급입니다. 근데 이제 그냥 근데 C스텝 푸는 거는요, B스텝 푸는 것보다 공부를 훨씬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B스텝까지 풀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한 3 정도 공부하면 됐다. 그럼 C스텝까지 다 풀려고 그러면 최소 한 2.5배에서 3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두 문제 맞겠다고 공부하는 양이 수학은요 무지하게 많이 늘어나요.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 공부량이.
그래서 대부분 애들이 내가 이제 3단계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 뭐냐? 대표 문제만 맞자. 공부 더럽게 안 하는 친구들. 아무것도 안 바래. 아무것도 안 바래. 그냥 쌤에서 가장 쉬운 뭐만 맞자? 대표 문제. 그 대표 문제도 다 맞는 게 아니라 내가 찍어주는 것만 맞자.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근데 그 대표 문제만 맞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3등급은 나와요. 진짜로. 왜냐면 그것도 안 하는 친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대단한 친구들이 또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친구들은 내가 찍어준 대표 문제 맞는 게 너의 목표다라고 이제 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대표 문제는 다 풀어. 좀 공부를 했어. 그러면 이제 B스텝에서 아주 어려운 거 빼고 다 풀게 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나 이제 프린트물을 풀이죠. 이 정도만 공부해도 2등급이 나올 수 있어요. 불가능하진 않아요. 근데 뭐 조금 2등급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뭐 그날 좀 실수를 한다든지 계산 실수를 좀 하게 되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100%.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한다는 가정하에서는 2등급이 100% 나온다고 보는 거고, 이 친구들이 잘못 찍었어. 그날 너무 운빨이 좋아서 잘못 찍으면 간혹가다 1등급이 나와요. 왜냐면 모르는데 찍었는데 막 다 맞는 거야. 막 정말 운이 좋은 거죠. 이게 왜냐면 수학이 이게 잘못 찍으면 모르는 거 한 5문제 있었는데 뭐 2개 정도를 맞았다고 보세요. 찍어서. 그럼 잘못하면 1등급이 나와요. 진짜요. 거짓말입니다. 이게 1등급이 안 되는 시험인데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락가락 하는 거죠. 왜냐면 찍는 게 워낙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력대로 점수가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수학에서 오지선다형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십지선다형 가야 됩니다. 십지선다형 가야 되고요. 아니면 서술형을 말 주던지 단답형을 말해줘야 돼. 솔직하게 얘기해서. 왜냐면 야 열심히 공부 안 했는데 찍어서 나보다 애들이 잘 보게 되면 되게 상실감과 박탈감이 커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공부한 만큼의 등급이 나오는 게 가장 공정한 건데 이 오지선다형이 그렇지 않아요. 객관식 오지선다형이.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수학은요 십지선다형. 그러니까 찍어서 맞을 확률을 거의 없애야 돼. 풀어서 맞게만 시키고 선생님 대학교 때는요 학과 선생님도 야 대학교 선생님 어떻게 했는지 알아? 찍지도 못하게. 야, 여러분들은 대학교 선생님 때 이제 찍지도 못했어. 근데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면접 다닐 때겠죠? 야, 객관식에 내. 그럼 되게 웃기다? 자, 맞잖아? 맞는 거야. 모르잖아? 찍었잖아? 감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모르면 빈칸 남겨놓으라는 거야. 찍으면 틀리잖아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시험을 보는데 객관식에 오지선다형이긴 해. 근데 찍잖아? 그럼 마이너스를 주잖아요? 함부로 찍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점수가 0점이 미치게 아니라 음수가 나와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런 식으로 내버리면 못 찍어요. 진짜로. 왜냐면 아는 것만 다 떠서 놓지 모르는 거는 빈칸 채워놓고 넣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잘못 찍으면 점수가 뒤로 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솔직히 말해서 수학에서의 이 찔금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항상 그렇겠지만 공교육은 바꾸질 않아요. 바꾸는 걸 싫어해요. 아니 그게 못 찍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안 해요. 항상 얘기지만 이게 학교라는 그 교육제도가 상당히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예전부터 바뀐 적이 없어요. 그리고 수학은 꼭 왜 50분 내에 봐야 될까? 뭐 다른 과목들이 암기 과목이니까 뭐 50분 내에 본다고 생각하는데 수학은 굳이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도 50분에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웃기죠? 굳이 50분 안 봐도 되는데 수학은 뭐 70분 봐도 되고 80분 봐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왜냐면 문제가 적으니까 여러분들 찍었을 때 한 문제, 두 문제의 등급이 바뀌는 거야. 그 문제를 좀 늘리면 되잖아요. 다양하게 만들고. 그러면 또 공정하게 나오겠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바꾸지 않는다.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라 벌써 3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 바뀌질 않아요. 왜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18번. 이것도 2차 부등식 문제죠? 2차 부등식 문제가 지금 많냐 적냐? 생각보다 많죠? 부등식에서는 2차 부등식이 갑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부터 x가 1까지. 자, 제한된 범위가 나왔습니다. 자, 제한된 범위가 나오게 되면 이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구하게 되면 2차 부등식을 구하게 되면 어떤 문제로 바뀐다라고 내가
강의를 많이 했는데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판별식을 쓰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제한된 범위에서 얘가 항상 성립한대. 이거 판별식 쓰는 문제 아니에요? 이거 뭔지 기억하는 사람? 이거 제한된 범위. 전체 범위면 판별식이 맞아? 전체 범위면? 아니 전체 범위였어. 이게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럼 일단 옮길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뭐.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가 항상 성립할 수가 없어요. 왜냐? 0보다 다 작을 수가 없어요. 올라가니까. 말이나 1 대입해요. 마이너스 1과 1을 대입한다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뭘 찾아야 되냐면 최대값을 찾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의 얘 뭐를 찾는다고요? 최대값을 찾아요.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다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저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얘가 전체 범위에서는 다 0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봐봐. 마이너스 1까지는 그랬더니만 봐봐. 마이너스 1이 여기고 1이 여기였어.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거야. 근데 이 범위 내에서 얘가 0보다 다 작거나 같대. 그럼 결론은 뭐야? 여기 x축이 있으면 되잖아. 이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나머지도 다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거야. 내가 그때도 몇 번 얘기했죠? 이 제한된 범위가 나오게 되면 2차 분식에서 문제가 뭐로 바뀌냐면 최대값, 최소값 찾는 문제로 문제가 바뀌어요. 언제 배웠죠?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배웠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되겠습니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한된 범위가 나올 때 2차 분식 딱 봤다. 그럼 딱 보자마자 제한된 범위네?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다. 이거는 최대 최소값 문제다. 그래서 최대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 거야. 이 문제에서는. 보자마자. 이거는 오답이 되게 많은데 그 오답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판별식 쓰고 장렬히 전사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봐봐. 얘는 최대값도 찾기가 좀 쉬운 문제야. 왜냐? 최대값이 대칭축이 고정이야. 이거 어렵게 내고 싶으면 이 대칭축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러면 대칭축 움직이게 만드는 문제가 더 어려워져요. 다 나눠서 풀어야 돼. 하여튼 뭐 백양고등학교는 이 나눠서 푸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로 낼 확률이 있어요. 하율아 넌 안 해도 돼요.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 거 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넌 이제 기본만 한다니까. 왜 그러니까. 그런 건 도전 안 시켜요. 그건 공부 많이 하는 애들만 시키는 거지. 아무나 시킬 일이 없죠. 자, 그래가지고 얘는 쉬운 거야. 봐봐. 얘는 아래로 블록인데. 자, 잘 보세요. 얘는 아래로 블록인데 대칭축이 언제냐?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니까 x가 2분의 1일 때가 대칭축이에요. 자,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가 대칭축입니다. 요거 대칭축은 공식 뭐죠?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배 때려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a분의 b. 대칭축이에요.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1은요 이렇게 가는 거고 1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럼 최대값이 보이지? 최대값이 언제겠냐? 최대값이 x가 몇일 때겠냐? 우리 하율아, 최대값 x가 몇일 때겠어? 2분의 1이요. 2분의 1이야? 최소가 아니야, 최소. 아, 최대값이요? 몰라요. 여기 있잖아. 제일 높이 있는 거. 마이너스 1일 때. 제일 위에 있으면 최대. 제일 아래에 있으면 최소. 참 쉽죠잉? 그죠? 야, 참 쉽죠잉? 야, 얼마나 쉽냐? 맨 위에 있으면 최대. 야, 누가 들어도 제일 최대. y 잡표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해요.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하게 되면 최대값이 나옵니다. 최대값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나오겠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얘는 2. 마이너스 대입하면 플러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최대값이에요.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다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전체 범위 내에서. 왜냐?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나머지 다 작겠죠.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K는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자, 요거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실트 K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답은 뭐가 된다? 5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다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최대 최소 문제라는 거. 자, 19번 문제. 이것도 내가 별표 주고 했었는데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림도 그려주면서 풀었던 문제인데 우리
기억 안 했습니까? 19번 넘어갈게요. 나중에 한번 풀어보세요. 19번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얘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돼요. 19번 나오면 얘 나오는 확률 가끔 많아요. 19번 앞에 하나 좀 서술형 찍을 서술형 하지 말라고. 서술형 준다고 문제 뒤에서 문제 찍어서 자 그래서 자 20번 라인들을 정리했어요. 연립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 연립부등식 나왔어요.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우리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도윤이. 자, 요거 어떻게 되죠? 범위가 x 빼기 4, x 플러스 1을 0보다 깎아놨으니까 요거에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부터 x는 4까지가 나옵니다. 아래로 부르기니까. 얘도 인수분해 때리면요. 여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에서 3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0보다 깎아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근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분의 2가 되겠고 크다게 했으니까 벌어지겠죠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여기 겹치네.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여기 겹치고 여기도 겹치네. 마이너스 1부터 겹치네. 그래서 3는 뭐가 된다? x는 마이너스 1 또는 3분의 2보다 x는 커나갔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 안 들어가는 게 누구죠? 0인가요? 0이 안 들어가나요? 맞죠? 그래서 해가 될 수 없는 거는 0입니다. 2번이 되겠어요. 2번 0. 0 안 들어가죠? 해 포함 안 돼요. 뭐 쉬운 문제입니다. 연립 2차 부등식. 이것도 마지막 문제예요. 여기 어려운 문제 사실 별로 없어요. 여기 있는 문제들은 사실 엄청 어려운 문제들은 없습니다. 땡 비슷보다도 쉬워요. 그래서 요거를 잘 못 풀었다라는 얘기는요. 이제 평소에 공부를 잘 하고 있지 않다. 자 21번 x제곱 이것도 연립부등식이죠?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0보다 작아 나왔고 2보다는 절대값 x가 커 나왔고 4보다는 작아 나왔다. 자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이거? 자 요거 원점과 거리가 2부터 4 사이가 있잖아. 요거 두 번째 게 뭐가 나오냐면 원점에서 거리가 2하고 4니까 2일 때가 2보다 커야 돼. 요렇게 있는 거죠. 4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2보다는 크고 4보다 작아야 돼. 요 사이에 있어야 돼. 요 사이에 이렇게. 요거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2보다 멀리 있어야 돼. 멀리 있으면서 4보다는 작아야 돼. 안쪽에 있어요. 원점과의 거리가 2부터 4까지다. 양쪽으로, 우리 이쪽에서 2부터 4까지, 이쪽에서 2부터 4까지. 양쪽으로 나오겠고요. 얘를 풀면은 x-4랑 x 플러스 4랑 x-2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4부터 x는 2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4부터 2까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통된 범위를 찾으려고 하면요. 여기가 먼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하나 딱 들어갑니다. 정수 개수는 몇 개가 되냐? 여기서 3개 나와요. 마4, 마3, 마이 나오고 여기 2 나오니까 총 몇 개 나온다? 4개가 되겠습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으시면 돼요. 자, 됐죠?
자, 이제 활용 문제들도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끝나면 끝나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22번은요, 안 배웠었는데, 잠깐 하고 날게요. 학교 프린트에서 나오네요. 짜증나게. 출제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뭐냐?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시근을 갖는다. 부호 문제거든요. 부호를 하고 넘어갈게요. 부호는.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일단 두 시근을 가져야 돼. 두 시근. 자, 두 시근을 갖기 위한 2차 방정식이 두 시근을 가지려면 어떤 그 조건이 있으면 되냐? 조윤아. 2차 방정식 두 시근을 가져야 돼.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한별씩. 판별식이 너무 유명하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안 들어봤냐, 하유라? 들은 적이 없어요? 판별식 안 들어보면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중3 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뭐 모르면 들으세요. 판별식이 뭐냐? 근을 판별하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이에요. 그래서 근이 이게 양수가 되면 두 시근이 나와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됩니다. 첫 번째.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두 개의 제한 조건이 있는데 잘 보세요. 이게 시근이 되는 조건이에요. 이건 무슨 조건이라고요? 시근 조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줬냐면 잘 보세요. 부호가 서로 시근의 부호가 서로 어떻게 한다고? 부호가 반대. 다르대. 그 다음에 음수근의 절대값이 음수의 절대가 뭐보다 크다? 양수의 절대값보다 크대. 이게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거는 제한 조건을 어떻게 걸면 되냐? 잘 보세요.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근과 뭐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자 우리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놓을게. 알파 베타 놓을게. 잘 보세요. 자 부호가 반대야. 이게 뭔 소리일까? 그 두 근을 알파 베타로 넣었을 때 부호가 반대래. 그게 뭔 소리죠? 요거의 곱이 뭐가 된다는 거죠? 알파 베타 곱이 뭐가 된다는 거죠? 음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한 조건을 걸어야 돼. 알파 베타가 a분의 c가 되겠죠? 이게 음수란 거예요. 일단 이 부호가 근이 반대인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두 근의 곱이 음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 봐봐. 음수의 절대값이 양수의 절대값보다 크다는 얘기는 뭔 소리냐면 두 개의 글을 더했어. 알파 베타면 더 쳐봐. 음수 쪽의 절대값이 더 큰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얘 부호가? 음수 쪽에서부터가 절대값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양수일까 음수일까? 하유라. 음수 절대값이 더 크대. 뭐 이런 상황인 거지 대충. 음수의 절대값이 더 크다고. 얘가 절대값 4잖아. 3이잖아. 음수 절대값이 더 큰 거야. 그럼 더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a분의 b도 음수라는 겁니다. 자,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두 개의 실근의 부호가 반대다 라는 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얘가 들어. 알파 베타가 곱한 게 음수다. 자, 이거 알아놓으세요.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거 안 배웠는데 쌤에 있어요. 쌤에 나중에 해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두 개의 합은 뭐가 나온다? 음수다. 왜냐? 음수 절대값이 더 크니까. 만약에 양수 절대값이 더 컸으면 두 개의 합은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면 아까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봐봐. 판별식은 이거예요. 판별식은 0보다 크다니까 여기서 판별식은 0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판별식은 0보다 나오겠고요. 근데 판별식은 별로 뺄 필요가 없는 게 왜 할 필요가 없냐면 해야 되겠네. 판별식. 판별식 쓰면 이게 어떻게 되냐? 한 판별식 쓰면 4차씩 나오지 않냐 이거? 판별식 쓰면 이게 a-1 a-4가 되면서 인수분해가 되긴 하는데 이거는 조금 그렇네요. 일단은 무조건 서로 판별식은 0보다 크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구하게 되면 a 판별식 구하게 되면 b제곱 요거 제곱
마이너스 4ac, c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니까 이게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요거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분의 c니까 1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2야.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마이너스 a분의 b는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것들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는 뭐보다 커야 되냐? a는 2보다 커야 돼요. 그 얘기는 얘는 무조건 양수란 얘기예요. 뭐 당연한 얘기인데 봐봐. 이건 양수거든요, 무조건. 근데 a가 2보다 크면은 이게 2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게 음수인데 앞에 음수니까 양수지. 무조건 양수예요. 그래서 얘가 2보다 크면 얘는 무조건 만족해요. 얘 따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론은. 그다음 요거 2차분식 풀면은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는 마이너스 곱해서 양수 바꾼 다음에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a가 2보다 크다. 여기는 뭐가 되죠? 1하고 4인데 a보다는 작고 얘는 4보다는 크다가 나오겠고요. a는 2보다 크다. 공통된 범위는 여기가 나오죠. 그래서 a는 4보다 크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만 하고 마무리 칩시다. 활용 일단 좀 제껴놓고. 자, 이제 판별식만 쓰면 돼요. 자, 잘 보세요. 2차 방정식에서 23번 같은 문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문제예요.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3a가 0이 나왔겠고요. 그 다음에 a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은 0. 이게 2차 방정식 두 개가 있어요. 근데 2차 방정식 했으니까 a는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돼요. 두 2차 방정식이라고 했어. 한 방정식만 허근을 갖는데 이런 거야. 봐봐. 얘가 판별식을 D1이라고 할게. 얘 판별식을 D2라고 할게요. 그럼 이 얘기야. 여기서 허근을 가지면 여긴 실근 가져야 돼. 이해됐어? 그러니까 위에 여기서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 여기서 실근 가지면 여기서 뭐 가야 되네? 허근 가져야 돼. 두 번째는 뭐야? 여기서 허근 가지면 밑에서 뭐 가져야 돼? 실근 가져야 돼. 이걸 실수라는 거야. 한 방정식만 허근을 갖는 거니까 그거 합치라는 거야. 나눠서 풀면 이런 거죠. 나눠서 풀면 얘가 실근을 가지면 요거 판별식이 0보다 커나 같아야 되는 거고 얘는 허근을 가져야되니까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D2가 0보다 작아야 돼. 이거 찾고 두 번째로 또 마찬가지로 얘가 허근을 가지려면 D1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D2는 판별식이 0보다 커나 같아야 돼. 공통된 범위 찾고 공통된 범위 찾고 그 다음에 뭐 찾자? 합치라는 얘기입니다. 연립부등식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한쪽은 실근, 한쪽 허근, 한쪽은 허근, 한쪽은 실근. 그래서 각각 나오는 거 찾고 합쳐. 이 나눠서 푸는 구조가 다 똑같습니다. D1부터 구해보면 D1은 a제곱 마이너스 3a가 되겠고요. D2는 a는 0은 안 돼요. 그 다음 D2는 a제곱 마이너스 4a는 0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동시에 만족하는 거. 그럼 첫 번째 해는 뭐가 나오냐? 0부터 a로 묶으면 0보다는 작거나 같고 0은 빠질게요. 0 안 된다고 했으니까 3보다는 커나 같다. 여기서 이제 구하면 a랑 a-4는 0보다 작으니까 0부터 a는 4까지 0부터 a는 4까지 공통된 범위 찾으면 첫 번째가 여기서 나와요. 이게 1번 해입니다. 1번 해가 나와요. 또 2번 해를 또 구할 수 있겠죠. 2번 해는 요거 반대예요. 여기서 아까 0부터 3까지 여기서 0부터 3까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0, 4니까 0, 4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공통된 범위가 없네요. 답은 3보다는 크거나 같고 A는 4보다는 작다가 나와서
최소값은 뭐가 된다? 3이 된다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